안녕하세요, 테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11월 8일 CAT 1급 2교시 풀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죠. 이제 지금 지난 영상에 수정한 형상을 2D로 변환하고 도면 양식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배치하는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지난번에 수정한 거에서 저는 항상 모브 해가지고 얘를 잡아다가 이제 원점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요거는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미트 설정은 안 해도 되고, 일단 도면 그려야 되니까 레이어부터 만들어야죠. 그래서 LA 이렇게 돼 있고, 특이점은 이제 항상 요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델링 수정을 할 때 치수를 사용을 하잖아요. 치수 여러분들 이제 시험 딱 시작하자마자 이 첫 번째 문제 요 템플릿 열자마자 처음에 LA 하면 이제 얘가 없을 거예요. 얘가 분명히 없었어요. 없는데 내가 치수를 한번 기입하고 나면 얘가 생겨요. 얘는 필수적으로 생기는 애입니다. 데프 포인트, DF 포인트. 원래 이제 저게 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 건지 발음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제 데프 포인트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저걸 이제 앞에 줄임말이니까 DF 포인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게 있다.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레이어를 도면칭할 때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만드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요게 출력이 지금 X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 흐리게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출력이 안 돼요. 데프 포인트는 무조건 출력이 안 돼요. 저걸 출력이 되게 바꿀 수도 없어요. 데프 포인트. 이건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른 도면층을 선택하고 도면층을 만든다. 제가 엔터를 칠게요. 엔터 치고 보시면 뭐가 붙어요? 출력이 안 된다가 붙어요. 자, 요게 붙어 있으면 감점입니다. 도면층에 저게 붙어 있으면 감점이에요. 저걸 왜 감점해요? 막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결국 저렇게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출력 걸면 쟤네들이 하나도 출력이 안 된다. 그쵸? 외형선에 저게 붙어 있으면, 저렇게 마이너스 버튼이 붙어 있으면 출력이 안 돼요. 혹시 저거 마이너스 버튼 벌려 있는 거 있으면 이제 요걸 지우고 새로 만듭니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저 마이너스 버튼이 사라져요.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실수로 데프 포인트 선택해서 만들었는데, 엑스표시 있는 걸 발견을 했어. 그러면, 저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지. 근데 이미 다른 도면들을 다 갖다 넣어놨어. 그럼 저거 도면층 다 옮겨가지고 어떻게 저걸 작업을 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눌러서 키시면 돼요. 자, 자, 어쨌든, 그래서 항상 하실 때는 0번을 선택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쵸? 0번이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 도면층을 만드셔야 됩니다. 엔터 쳐가지고, 외형선, 그쵸? 엔터, 수문선, 엔터, 그 다음에 중심선, 엔터, 그 다음에 가상선, 엔터, 그 다음에 엔터 치수, 엔터 문자. 자, 이건 2급이 아니니까 뷰포트는 안 만듭니다. 그래서 6개를 추가적으로 만들죠. 왜 현선이라고 되어 있네. 이렇게 오타 나면 요 감점입니다. 주의하세요. 오타 나면 여기서 바로 수정해주면 되죠.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가상선, 치수 문자. 오타가 없게 쌀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외형선은 3번 초록색,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 중심선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은 6번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 자, 문자는 흰색. 치수 빨간색 하면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치수 설정에서 저걸 빨간색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전산응용기도 기능사 할 때 그렇게 하죠. 근데 치수라는 도면층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치수 도면층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치수라는 저 도면층에다가 치수에 관련된 모든 걸 갖다 넣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런데 그 도면층의 색상을 굳이 빨간색으로 바꿨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치수 요소의 빨간색은 도면층이 가지고 있는 빨간색을 따를 거다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면층 사용 규칙들이에요. 그럼 간혹 가다가 이제 CAT 2급 채점할 때, 아니면 CAT 1급 채점할 때 이런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내가 저 치수선의 색상의 빨간색을
치수 설정에서 바꾸든 어디서 하든 그건 내 맘이지 왜 감점합니까? 라는 거는 도면층을 사용하는 규칙을 혼자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위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실무적으로 보면은 상사가 야 우리는 치수라는 도면층을 만들고 거기로 치수를 보낸다. 그런데 이 치수에 관련된 빨간색은 이 도면층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할 거야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상사가. 근데 밑에 직원이 아니 치수선을 내가 도면층에서 안 하고 치수 설정에서 내가 빨간색을 주든 말든 똑같은 빨간색인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해요? 잘못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은 도면층을 사용하는 규칙은 전체가 다 동일해야 돼요. 물론 KPC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면층 사용 규칙이 실무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냐?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닌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다르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규칙은 그 룰은 다르게 짤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네 회사에서 만들어진 규칙은 자기네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님들 중에서도 요거 지금 밀어넣으시고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강사님들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이거는 KPC라는 이 자격시험에서 만든 회사 규칙이에요. 그렇죠? 룰이에요.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룰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강사가 멋대로 그걸 어겨서 어기게 학생들을 가르쳤어. 그래놓고는 이런 게 어딨어요. 저 회사 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거는 그 회사고. 이 룰은 정해진 대로 먼저 정한 쪽에서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KPC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지. 그걸 자기 억지를 부린다고 뭐 그렇게 해서 무조건 맡게 해달라. 결국은 그냥 자기는 학생 학교 시켜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야, 본인이.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자격시험 보고 민원이라는 걸 넣지 마세요. 민원 넣을 시간에 공부를 해. 그러니까 그 좀 억울하게 감점이 됐다 그래도 채점에 뭐 잘못된 점이 있어서 억울하게 감점이 됐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당초 당신 실력이 애매하다니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간당간당한 그 정도 실력이면 차라리 이번에 떨어지고 공부 더 해서 제대로 알아가지고 다음 시험에 확실하게 붙는 게 맞다고. 1, 2점 차로 내가 떨어졌다. 불합리한 1, 2점 차로 내가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는 그냥 간당간당한 실력인데 합격시켜줘.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죠. 간당간당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떨구는 게 맞아요. 간당간당하다는 얘기는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간당간당한데 나 합격시켜줘 얘기는 나 뭐 제대로 모르는데 그냥 합격시켜줘라. 이 얘기고. 그러니까 채점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태는 있을 수 있어. 국가자격시험도 그렇고 다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은 실수를 하는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채점관이 잘못해가지고 떨어질 수는 있어.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간당간당한 상황을 만들었어? 왜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됐어? 왜 실력이 간당간당해? 그것도 본인 잘못이지.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민원 넣을 시간에 도면을 한 장 더 그리고 학습을 더 해.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문선 컨티뉴스 눌러가지고 이제 선 종류 만들어줘야겠죠. 만들어준대. 적용해줘야겠죠. 자, 로드 가서 자, 여기서 센터. 자,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까지. 세 개를 모두 선택하고 확인. 지금은 수문선 들어왔으니까 히든. 확인. 자, 중심선 컨티뉴스 눌러주고 센터. 확인. 그 다음에 가상선 컨티뉴스 눌러주고 팬텀. 확인. 자, 이러면 이제 도면층 다 만들었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현재 도면층, 지금 0번으로 돼 있는데 저는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현재 도면층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건 이제 저랑 꼭 똑같이 안 해도 된다라고 늘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X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타일, ST, 문자 써야 되니까 ST, 엔터. 문자 스타일이죠. 여기 가서, 자, 스탠다드에서 TXT가 아니라 여기 클릭해가지고 분림. 절대 앞에 골뱅이 있는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적용, 닫기.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럼 이제 도면 양식 그릴 정비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REC, 렉탱. 자, 0,0. 엔터. 그 다음에 써있죠? 594,420.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전체 용지 영역이고, 여기서 우리 도면 틀은 옵셋 20 해서, 자, 선택하고 안쪽으로 들여주면 되겠죠. 20mm 들어와야 된다. 자, 요 바깥에 있는 요 도면 용지 크기는 반드시 델리트 지워주셔야 돼요. 요거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CAT 2급하고 동일하죠. 0번 도면 층으로 갑니다. 네. 가고, 그 다음에 여기 표제란 만들어야 되니까 익스플로드로, 자, 얘는 분해합니다. 자, 그리고 옵셋해서 한 칸 높이가 16이죠? 16, 엔터. 자, 이거 선택하고, 다중 M 엔터. 아래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클릭. 자, ESC. 자, 다시 한번 옵셋 실행하고, 자, 간격 60이죠, 60, 엔터. 자, 제일 우측에 있는 수직선 선택하고, 이쪽으로 다중 M 엔터. 자,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ESC. TR 엔터. 두 번 쳐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주면, 자, 기본적인 도면 양식, 그리고 표제란까지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표제란 쪽에서 이제 여기 확장해가지고, 자, 텍스트 써야겠죠. 뭐, DT, MT, 뭐, 뭘 쓰시든 다 상관없고, 전 DT 씁니다. DT, 엔터. 자, 자리 맞추기 J 해서, 중간 중심, MC, 엔터. 자, 문자의 중간점, 에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자, 사각에, 양쪽 대각 코너를 찍어주면, 이렇게. 가운데를 잡아줄 수 있고, 여기서 문자 높이가 6이죠, 6. 자, 회전 각도는 없고, 엔터. 자, 여기서, 엔터 쳐서 끝냅니다. 자, 작성된 문자는 선택을 해서, 반드시 문자 도면층으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문자 도면층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6개의 칸 사이즈가 전부 동일하죠. 예. 16에 60. 동일하니까, 그때는 뭐 다양한 방법, 복사를 써도 되지만 저는 뭘 쓴다? 마이너스 AR. 아이고. 마이너스 AR. 엔터.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자, 원형이 아니라 직사각 쓸 거니까 R 엔터. 네. 그 다음에 행횟수 위아래죠? 3개. 열횟수 좌우죠? 2개. 그 다음에 자, 얘가 아래로는 여기서부터 요 정도 거리, 오른쪽으로는 여기서 요 정도 거리. 그래서 2개 거리를 다 포함하게 사각형을 그려서 클릭해주면 한 방에 쫙 간다.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하니까 상당히 느린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게 되게 익숙해지면 어떤 표에다가, 또 동일한 사이즈의 표에다가 글자들을 한꺼번에 배치하는데 엄청나게 빠릅니다. 시간. 제일 빨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애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름을 갖고 다 성명이라고 쓰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되면 감점입니다. 축척을 축적이라고 쓰시는 분들 계신데, 감점입니다. 하나, 둘, 셋. 여기는 본인 수험번호 쓰셔야지. 지금 저랑 똑같이 저기 있는 걸 똑같이 적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감점입니다. 이름도 저기 홍길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본인 이름 안 적고 홍길동 적으시는 분들 계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그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감점이거든요. 저기다 이제 홍길동이라고 적으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실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수험 번호도 잘못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 수험 번호가 아니잖아요, 본인은. 네, 그쵸? 그러면 문제는 이 수험 번호를 가진 사람이 낸 게 된 거고, 그러면 네. 저게 긴장했으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저 정도를 실수할 정도면, 저거를 실수할 정도면,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걸로 봐서, 실격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표준안에 있는 본인의 정보잖아요. 본인의 정보를 잘못 기입한 경우는, 그 이유 불문을 떠나가지고 실격시키는 게 맞아요. 물론 여기서 1대2는 아닙니다. 1대2는 감점 처리하면 돼요. 이거는 감점 처리해도 되는데, 이거는 본인 정보잖아요. 이 본인 정보를 실격 처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리 시험이나 그런 경우에도 저런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의 정보를 제대로 인지를 못 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뭐 대리 시험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어떤 자격 시험이든 본인 정보가 잘못됐다 그러면 시험 내용과 상관없이 정보가 잘못된 거는 실격사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 KPC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 어쨌든 자, 이제 도면 양식 그리는 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2D로 변환해야겠죠. 2D로 변환해주는 명령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플래시죠. F, SHOT. 자, 이거 이제 뭐, 항상 얘기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강사님들 영상 항상 제가 욕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귀찮으니까 안 할게요. 자, 색상은, 바이 레이어로 바꿔줄 거고요. 정경선은 외형선이죠. 바이 레이어. 그 다음에 선 종류도 당연히 바이 레이어 우리 따라 쓰잖아요. 바이 레이어로 바꿔줄 거고. 가려진 선, 수문선 얘기하죠. 수문선, 표시 체크등은 당연히 켜져 있어야 되고, 색상은, 저는 선홍색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한꺼번에 구분하기 편하려고. 자, 그 다음에 선 종류는 똑같이 바이레이어로 갈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항상 도면증. 얘도 원래 바이레이어에 하는 거죠. 근데 얘를 바이레이어로 하면은 얘하고 구분할 수 있는,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주기 위해서 얘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작성. 이렇게 나오죠. 적정한 위치 대충 아무 데나 내려놓고 클릭하고 엔터를 3번 쳐줘야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정면도, 여기서 아래쪽 화살표 딱 눌러서 정면도 방향에서 딱 바라보고 이 상태에서 다시 F샷. 한번 설정하면 유지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성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클릭해서 평면도로 온 다음에 기준 B 엔터. 자, 기준 요 끝에다 맞춰줘서 같은 위치가 되게, 그리고 엔터를 한 번, 2번, 3번 쳐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평면도 요 오른쪽 화살표 클릭해서 우측 면도로 이렇게 딱 돌고 이 상태에서 다시 플래시. 자, 마찬가지로 그냥 작성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평면도로 이렇게 딱 돌아오는데 아까는 롤이 한꺼번에 됐는데 롤이 한꺼번에 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롤은 내가 한번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B. 그래서 저는 여기 맞출게요. 여기. 그쵸? 엔터. 하나, 둘, 셋. 네, 같은 위치로 맞춰서 이렇게 놔준다. 자, 지금 겹쳐서 놔져 있고, 이거는 이제 분리를 해줘야겠죠? M. 무브로. 자, 이렇게 해서, 정면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측면도. 간혹가다 요거 이렇게 분리하실 때, 이제 강사님들 보면, 일부 강사님들 보면 이제 요 원점 기준으로 맞춘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맞추는 분들 이렇게. 완전히 겹쳐지게. 이렇게 맞춰주시는 분들이, 강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맞춰졌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맞춰도 위치는 똑같이 맞춰지죠. 맞춰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강사님 밑에 배운 학생 중에 일부가 분명히 얘가 평면도고, 그쵸? 얘가 정면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대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지금 보면 얘가 이제 우측면도고 얘가 평면도고 얘가 정면도인데 위치가 막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 중에 위치가 하나만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문제를 보면 인지를 하잖아요, 대부분. 인지를 못하고 이제 그냥 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뀐 거를. 어떤 분은 좀 재밌는 게 평면도가 2개인 분도 계세요. 이게 CAT 1급만 그런 게 아니라 CAT 2급. 그거 되게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겹치는 거 웬만하면 이렇게 완전하게 안 겹치게 하는 게 학생들은 좀 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면도면 조금이라도 아래쪽에 놓이게. 얘보다. 이렇게 겹치시는 게 좋아요. 겹치면. 우측면도라면 조금이라도 우측으로 놓게. 이렇게 해놔야 이거는 학생들이 좀 오인할 확률이 적다. 그래서 우측면도면 조금 우측 튀어나온 거 제일 끝에를 아무거나 잡아도 정확하게 우측면도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 자, 무브. 자, 그래서 이제 얘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밑에 이제 요거 들어가야 되니까, 뷰 타이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생각을 해서 적절히 좀 공간 잡아주고, 사이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공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여기에 좀 좁아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놓고, 뭐 지금 정확한 위치를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해놓고, 치수기까지 다 해놓고, 좀 위치가 모자란다, 안 맞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옮기면 되고, 더욱이나 얘는 CAT 2급하고 달라서 배치를 안 쓰기 때문에, MV 셋업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 위치 바꾸는데 부담이 더 적어요. 훨씬 적어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아마 지난달 영상에서 제가 되게 열을 내면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 좀 위치 수정하는 게 그렇게 겁난다. 라고 하면 그 사람 하지 말라고. 그게 부담이 된다. 그 사람은 떨어지는 게 맞다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도면상에서 어떤 뷰의 배치라든가 저걸 움직이는 거는 그냥 실무에서는 수시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시험이니까 이만한 크기의 도면 양식에 얘가 들어가 치수기판 얘가 들어갈 수가 있어라고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적은데 그나마 이제 예를 들어 왔다 갔다 하는 게 경우가 적은데 실무는 어떠냐면 실무는 치수 기입을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치수가 얼마만큼 빠져나올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도면 양식 사이즈를 내가 골라야 돼. 양식의 크기를. 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양식 크기를. 그러면은 실제 실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면 양식 골라가지고 거기다 얘 넣고 치수기 막 하는데 치수가 갈 곳이 없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럼 도면 양식을 통째로 바꿔요. 그게 되게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되게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저런 뭐 배치라든가 저런 정렬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거를 수정하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어야 돼. 저게 막 부담되는 일이고, 나 그 부담돼가지고. 그래서 CAT 2급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 배치하다가 요 치수선 서로 이제 그 뷰포트 틀에 간당간당 걸릴까봐 막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뷰포트 사이즈를 막 치수 끝에서 바닥바닥 붙여놓고 아니면은 이거 그릴 때 막 얘네들 사이 여유 공간을 막 엄청나게 띄워가지고 알당초 간섭이 안 되게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실무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작업하면. 뭐가 안 맞으면 그냥 위치 좀 옮기고 그냥 좀 수정하면 되지. 이 생각이 너무나 당연스러워야 되는 건데 위치 좀 옮기고 수정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난 애당초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 작업을 해야지 막 강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치수 기입할 때 여기서 막 여기다 그냥 간당간당하게 붙여놓잖아요. 간섭 안 될 정도로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캐드 작업 못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부담된다. 실무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런 일들인데,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일상적인 일인데, 그게 부담되는, 너무나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 부담되는 사람은 회사에서 어떻게 뽑았어요? 야, 우리 회사 와서 얘가 할 일이 대부분 다 그건데, 그게 얘는 되게 부담스러워 하네? 너, 이 길 아닌가 보다. 다른 길 찾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셔라. 하고 안 맞네? 그럼 좀 옮기면 되지 뭐. 이게 돼야지. 그러니까 시험 결과물을 제출한 걸 보면은 그렇게 엉터리로 배치한 사람들 제가 감점하고 떨궈야 된다고 막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실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자격증이 주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엉터리로 배치가 됐으면 시험 시간 내에 충분히 걔네들의 위치를 수정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감독관 한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감독관이 선생님 감독관 한번 들어와 보세요. 대부분 학생들 저 배치 작업하고 저 도면 저거 하는 거 있잖아요. 시험 종료되는 시간 간당간당해 돼가지고 간신히 배치하고 끝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학생들 어떡합니까? 떨어져야죠. 시험 시간이 지금 간당간당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왜 간당간당해요? 이 지금 제출된 문제가 시험 시간에 도저히 그리기 힘든 거를 갖다 줘서 너무 딱 맞춰서 갖다 줘서 간당간당하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실력 제대로 되는 사람들은 시험 시간 충분히 남아요. 물론 CAT 2급은 한 30분이면 푸는데 CAT 1급도 30분이면 푼다 그건 아니에요. CAT 2급은 1시간 정도는 걸려요. 1시간은 걸려요. 그럼 남는 거 30분이잖아요. 30분이 남았는데 배치하는 게 이렇게 부담된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학생들은 1시간 반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해요? 어떻게 그릴지 몰라서 고민을 하느라.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 감독관한테 그랬어요.
걔네들이 왜 부족한지 선생님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죠. 그 선생님도 인정해요.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고민하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작업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실무에서 그렇게 고민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요? 도면 그리는데 이미 정해진 형상에 대해서? 그건 아니죠. 그래요. 그러면 걔네들은 뭐예요? 실무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모자라면 본인이 능력이 안 돼서 시간이 모자란 거니 그걸로 인해서 시간이 없어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그 학생이 왜 붙어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세요? 안타깝잖아요. 이 학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지껏 이 자격시험 합격하기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자격시험은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을 평가하는 거지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그 전에 노력을 했느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장 취직을 할 거니 업무하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게 자격시험이에요. 거기서 그 학생이 앞에서 공부하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너무 노력을 했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거는 강사로서의 입장이고 자격시험이 고려해야 될 입장은 아닌 거예요. 저도 안타까워 보면 얘 진짜 고생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목표하는 실력에 도달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져야 해.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 아직 시험 보러 가면 안 돼. 전 여지껏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했지만 아직 그 실력에 도달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면 안 돼. 라고 잘라서 얘기해.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공부 더 하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 그렇게 되는 거죠. 안타까움으로 뭔가를 학생을 평가해주고 봐주는 게 아니다. 자격시험이라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잘못 운영을 하고 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봐주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런 게 안타깝죠. 자,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제 위치로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자, 익스플로드로 이제 지금 블록 잡혀 있으니까 다 분해를 해주고요. 그렇죠? 이렇게 분해를 해주.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들이 지금 보면 이제 끊어져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저기 뭐 요선하고 요선하고 다 지금 4개로 그냥 분리가 돼 있죠. 저러면 저것도 다 감점입니다. 분리된 곳마다 감점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공간마다 감점이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자, 이걸 이제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OVER, KILL, 오버킬입니다. 자, 오버킬로 해서 일단은 얘네들 다 선택을 하죠. 자, 그리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치면, 이렇게 끝나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정확하게 한 선입니다. 그쵸? 정확하게 한 선. 근데 이제 이게 못 합쳐주는 경우가 제가 있다 그랬어요. 특히나 지금 문제처럼 이렇게 구가 들어간다든가 구 형태가 들어가면은 못 합쳐주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물론 지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몇 가지 요인들을 알아요. 저기 안 합쳐지는 요인들을 아는데 스플라인 가장 대표적인 게 스플라인이라는 게 발생하면 못 합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스플라인이 발생될 요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쳐졌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선 하나씩 클릭을 하면서 이게 한 선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저 소프트웨어의 이제 기능상의 이제 한계점을 때문에 못 합쳐졌다. 그럼 이건 소프트웨어 문제니까 감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감점합니다. 그리고 감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 실무에서 똑같아요. 실무에서도 소프트웨어에 어떤 버그가 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에 고정적으로 이런 버그가 있어 라고 하면은 그거를 인지하고 있고 그 버그에 대해서는 내가 수동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이게 실무예요. 소프트웨어가 안 되네. 이건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선을 해내야지. 개선을 왜 해요? 그건 소프트웨어 회사 맘이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소프트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면 버그가 없냐? 아니요. 걔도 있는걸? 걔도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자, 전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다 버그가 있어. 어떡할 건데? 전 세계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떡할 건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찡찡거리면서 그냥 끝낼 거야? 아니잖아요. 그거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거.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세상에서 어떤 걸 뭔가 하는데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장비는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실무할 때.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은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내가 수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기계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기계가 오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불량이 났어. 불량이 났는데 불량이 난 원인이 그 기계가 그게 어쩔 수 없어. 그걸 맞춰줄 수 있는 기계가 세상에 없어. 완벽하게. 다 버그를 갖고 있어. 그래서 그 버그 때문에 발생했어, 불량이. 그러면은 사장님이, 야, 이거 불량 났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 기계가 그래서 그래요.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고 끝날 거야? 그럼 사장님이, 오, 그래? 기계가, 요거 맞출 수 있는 버그 없는 기계 없어요. 그냥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사장님이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야, 이 미친 새끼야. 네가 그걸 다 커버를 했어야지. 이렇게 나오지. 어느 일이든 다 그래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사람들이 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프트웨어에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소프트웨어 판매 영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난리를 쳐요. 그 어떻게든 그 말을 막으려고 해요. 막으면 안 돼요.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를 알아야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단점을 알아야만 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걸 숨겨. 왜? 자기 소프트웨어 판매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 안 좋은 점이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단점은 소프트웨어 판매하시는 분이, 자, 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솔루션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알려줘야 돼, 판매하는 사람. 그래야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다. 자, 그렇습니다. 뭐 3,000% 빠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셔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실무에 가서도 꼭 하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오버키를 쓴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한선이 아닌 거 하나도 안 나왔죠? 제 예상이 끝까지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막 점들이 겁나 많이 나오잖아. 얘는 타원이 겁나 많아. 타원이 겁나 많아. 자, 만약에 이걸 CAT 2급으로 냈다, 아마 여러분들 죽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수준까지 타원이 많이 나오면 이건 CAT 2급으로는 못 내요. 내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해도 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시험 시간. 물론 저는 이걸 1시간 반 내에 그릴 자신은 있는데, 근데 이걸 1시간 반 내에 그리려면 잘하시는 분들이어야 돼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제 실제 이제 이 상태를 이제 CAT 2급으로 했다. 지금 보면 타원에 원에 여기도 지금 타원 2개죠. 타원 2개에 여기에 이제 호들이 있거든요. 호인데 저 호가 반지름이 안 알려져 있는 호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점들이 나오죠. 이상한 점들이. 반대쪽 점도 나오고 뭐. 네. 이거는 조금 아마 무리가 있을 겁니다. 요거. 상위 뭐 1% 정도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시간 내에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선택해 봤을 때는 분리되어 있는 선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이제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쫙 바꿔줍니다. 그럼 전부 다 외형선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특성 가서 선의 굵기는 우리가 그 플래시에서 지정을 못해요. 그래서 얘는 바이 레이어로 한번 도면층별로 바꿔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 신속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숨은 선은 뭘로 돼 있다? 선홍색으로 돼 있다. 그쵸? 색상이, 숨은 선은 색상이 선홍색으로 돼 있어요. 이 상태로 확인. 그럼 숨은 선만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도면층을 숨은 선으로 바꿔줘요. 근데 색상이 안 바뀌죠? 색상은 특성 가셔서 꼭, 이거는 꼭이에요. 꼭 바이 레이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형상 변환은 다 끝났고, 이제 중심선. 그렇죠? 중심선 작도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요거는 이제 뭐예요? 요 구의 중심입니다. 구의 중심. 그거는, 자,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바꾸고, 중심선 그릴 거니까. 중심선을 현재 도면층으로 놓고, 자, 라인. 여기서, 여기 어떻게 잡지? 이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이렇게 잡히죠? 원의 중심, 이렇게 잡히죠. 지금 요건 뭐냐면 여기는 호예요. 호라서, 저기 구의 호라서 아마 그 위치가 틀어졌을 거예요. 위치가 틀어진 거고, 지금 이것도 호가 아니라 타원. 아, 잘못 얘기했다. 이게 타원일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구의 타원이라 구의 타원은 경사랑 만나면 중심 위치가 구의 중심하고는 약간 틀어질 수 있습니다. 투상에서 봤을 때.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사에서 잘린 건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얘는 이 잘린 슬라이스 면이 어느 면이냐면 요거예요. 요건데 구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중심을 지나는 슬라이스 면입니다. 그러면 얘는 구의 중심과 구에서 나오는 저 호의 중심이 호가 아니라 타원의 중심이 같아요. 그러면 얘는 왜 다른 거였는데 얘는 어디에 의해서 잘리는 거냐면 이제 이쪽에 의해서 잘리는 거거든요. 이쪽은 잘린 면이 구의 중심을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얘의 중심은 이 구의 중심에서 여기에 직각을 이루고 있는 법선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의 중심과 일치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어렵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기하라고 얘기하죠. 수학의 기하예요. 무슨 얘기냐? 수학의 기하를 이해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3D를 한다. 그리고 투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알아야 되는 거 각도, 우리가 이제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각도잖아요. 각도는 기초 중에 기초고, 원래 투상을 하려고 하면은 기하라는 학문 자체, 그래서 기하에서 발생되는 특성 자체를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상 공부할 때는 이 현상이 구를 자르는 슬라이스 면이 중심을 지날 때와 중심을 지나지 않는 슬라이스 면이 갖고 있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인지를 해야지 여기서 지금 여기를 잡잖아요. 저거 잡는 방법, 이제 대부분 강사님들은, 저희 강사님은 선생님 같은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 안 하고도 저 중심을 잡게 해줘요. 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 그림에, 얘랑 수평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수평하게 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면은 요 중심선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 있는 호를 가지고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2호, 여기 있는 2호. 요 호를 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그냥 올려요. 그쵸? 그럼 거의 저런 거 알면은 굳이 기하를 몰라도, 그쵸? 기하를 몰라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는, 그쵸? 왜냐면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저런 이제 결국은 지금 얘는 우리가 3D에서 변환해서 그려 갖고 온 거니까 내가 기하를 몰라도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지만, 그쵸? 만약에 내가 이거를 2D로 다 그려야 되는 사람이야. 3D도 지금 못 쓰는 상태야. 그리고 지금 문제처럼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도 않아. 내가 그 상황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려야 돼. 그게 우리 실무 상황이란 말이야. 우리가 실무에서 하는 상황이 그 상황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런 기하적인 특성을 몰라도 지금 강사님이 말한 그 방식대로 할 수 있어? 그 강사님이 얘기한 건 뭐야? 그 강사님은 결국 이게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저렇게 하면 돼.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실무에서 되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 스스로 이거를 2D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되냐고. 그러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도면 작도 능력을 갖고 있으려면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결국 여러분들은 뭐를 알아야 돼요?
기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근데 강사님은 지금 이 문제를 푸는 상황을 가지고 기아는 기아 같은 거 그런 거 어려우니까 몰라도 돼. 그냥 공식적으로 풀어. 그럼 그 강사님은 뭐야? 이 수업을 넘어갈 수 있어. 왜?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항상 강사님은 문제를 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강사님하고 할 때는 항상 문제를 가지고 가니까 아무 문제 없이 돼.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네. 나는 제대로 배우고 있네. 라고 하고 있다가 회사 가서 병신되는 거지. 회사 가서 진짜 그러니까 저기 백교 그릴 도면을 주세요. 상사한테. 그러면 야, 이 새끼야 그걸 그 도면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이걸 그리라고 하겠냐, 이 새끼야? 그러지. 네가 그려야지. 너 그거 그리려고 들어온 거야, 우리 회사. 예? 저 못 그리는데요. 못 그리면 나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강사님들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뭘 잘못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런 강사님한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기아라는 거 어렵고 힘들어서 저는 익히기 싫어요.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 제가 그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씀 딱 하나요. 예, 그러면 도면 그리지 마세요. 때려치세요. 아니면 이해하시던 거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던 거야.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죠. 캐드, 제도 다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수학에서 기아 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나는 기아를 때려 죽여도, 저도 기아 싫어요. 예. 그러나 때려 죽여도 안 하겠다. 싫은 건 상관없어요. 싫어해도 돼. 저도 싫어해요. 싫어해도 돼. 난 근데 싫으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캐드도 하지 마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의 중심은 같은 중심이다. 그런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제 5mm 빼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뭐예요? LEN, DE, 5mm 해서 5mm 늘리고 5mm 늘리고 그 다음에 LEN, DE 마이너스 2mm 해서 여기는 일직선이니까 마이너스 2mm 띄워주고 그러면 여기 중심선 됐고 자, 여기는 뭐예요? 이거의 요 두 개 사이 그리고 이제 요면과 요면 사이가 대칭이다 라는 의미로 그 대칭 중심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간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LEN, DE 5mm. 아이고, LEN, DE 5mm 해서 여기 5mm. 여기 중심선 끝났고 여기 중심선은 라인 자, 이 원의 이 호의 중심 대충 뺐고 그렇죠? 이렇게 대충 길게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가상선 있어야죠. 가상선. 저건 이제 원을 그래서 잘라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홀을 직접적으로 그리는 거 좋아해요. 아크. 자, 그래서 여기. 그쵸? 여기를 무조건 찍어버렸어. 여기서 이렇게 가야겠네.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니까 여기가 시작점이 되기는 힘들죠. 되기는 힘드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 이쪽을 호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원을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크를 하는 거고. 왜냐면, 이게 아크가 조금 애매한 게, 그래서 시작점을 지정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시작점이 우리가 호는 계속 얘기하지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가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반지름 값을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는 굳이 꼭 아크로 그려야겠다라고 하면, 얘를 한번 반지름 값을 측정을 해야 돼요. DRA 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90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90인 걸 아는데 왜 측정을 해요? 라고 하는데 요 측정 안 하고 이제 92를 바로 할 수도 있죠. 아크 해가지고 여기서 시작점을 먼저 못 찍으니까 중심을 먼저 찍어야 돼요. C 엔터 중심을 찍고 위로 쭉 수직하게 F8 눌러서 수직하게 당긴 다음에 F8이 안 먹네. 이게 이제 호라서 안 먹나 봐요. 그러면 요 위쪽으로 수직하게 91을 보낸 방법이 이렇게 딱 맞춰서
지금 켜져 있는데도 안 되니까 92 하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 보면 되나? 네. 지금 뭐가 버벅거리는데, 직격 켜져 있어서 버벅거리는 건 F8. 직격 꺼보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네, 직격 켜져 있는 거 깜빡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수동을 잡아줘야 됩니다. 네. 이 과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원을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클 해가지고 요거 중심 잡고 이렇게 원을 그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되는 건 TR, 트림으로 해서 이선을 경계로 요 사이를 먼저 끊어주셔야 돼요. 간혹가다 이렇게 그릴 때 요 사이를 겹쳐 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걸 할 때 요 두 개로 연장 2를 연장 안함으로 해놓고 요렇게 하고 얘를 그리고 도면층 가상선 요렇게 바꿔놓고 끝내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가 겹쳐있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다 감점입니다. 지금 보면 수문선에 끊겨져 있는 부분들, 지금 끊어져 있는 부분들을 뭐예요? 가상선이 일부 잡아먹어요. 막아버려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이에서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야지 안 막히죠.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두 개가 딱 닿아 있으면 뭐예요? 요 수문선을 여기까지 연장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실제 도면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혼돈이 없게 하기 위해서 LEM, D, -2. 이렇게 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띄워주는 거예요. 예, 이제 균일한 값을 띄워줬는데 여기는 이제 요게 있어서 얘가 여기 만나는 부분이 있어서 요 띄워진 게 티가 안 나거든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출력해서 보면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실무는 여기를 좀 더, 여기를 좀 더 많이 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2번 정도 더 띄워줬거든요. 명확하게 구분하게 하려고. 여기 떨어진 거 확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CAT 2급에서 저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고, 요 정도.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선 정리. 자, 모서리 2를 연장 2로 놓고, 저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LEN, DE, 5mm. 돌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죠. 여기. 자, 여기는 라인 하고요. 자, 여기서 쭉 와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호의 중심을 잡아도 돼요. 네,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일직선이 나왔나 확인하려면 좋은 방법은 뭐냐면, J 엔터. 자,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선택했을 때 엔터.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한 선으로 합쳐지면 일직선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컨트롤 Z.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게요.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라인. 자, 여기서 쭉 내려올 때, 아까 이제 제가 3D, 아까 아니라 이제 이전 영상 3D 할 때 한번 시도했다가, 이건 3D에서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게 있는데,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자, 가상교차점 해가지고, 자, 얘 잡고, 얘 잡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의 연장된 곳의 교차점이다. 라는 거를 잡아주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 위에서는 뭐예요? MA. 가상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5.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서 라인. 여기서 여기까지 MA 가상선입니다. 자, LEN DE 5mm. 자, 5mm 연장, 5mm 연장. 자, LEN DE -2mm. 여기서 이렇게 2-2mm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2mm, 이쪽도 -2mm, 그 다음에 이쪽도 -2mm. 그러다가 여기도 띄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딱 만나고 일직선으로 같이 쭉 연장되는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냥 가상선이면 무조건 띄워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일부 강사님 중에서도 가상선이면 그냥 닿지 않게 하고 무조건 띄워 그게 안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야 그냥 이건 이거로 외워 이건 안 돼요. 모든 상황은 그때그때 달라요. 가상선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띄워주는 게 아니라 띄워줘야 할 때가 있고 붙여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지. 야, 너 이거 이렇게 구분하려고 그러면 너 어렵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려준 이걸 외워. 이거 하나만 외워. 거의 대부분 여기에 만족해. 이거는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하공차 가르치는 영상 중에 하나 본 게 있는데 어떤 강사님이 그래요. 자, 내가 여러분들하고 기하공차를 하는데 원래 기하공차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려면 나하고 이 기하공차만 가지고 한 달 넘게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시험 볼 때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냐? 한 3주 남았나? 그러면 3주 동안 내가 기하공차만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도면 그리고 뭐 이렇게 이 부품 뭐 그리고 일반 공차도 줘야 되고 뭐 다른 공차도 줘야 되고 그 뭐 규격표 찾는 법도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은 시간이 안 되네. 3주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정해줄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기하 공차 값은 0.001로 통일한다. 말이야 방구야. 왜 그게 통일이 되지? 그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해서 나중에 이유가 나오는 게 뭐냐? 0.001을 하면 거의 웬만한 값들보다 공차 값이 작기 때문에 수렴한다. 그러니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까?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죠. 가공 단가가 올라갑니다. 문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없다라는 건 기계의 기구적인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가공 단가와 상관없이. 근데 이 가공 단가를 따지지 않는다. 이건 실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무 엔지니어링. 결국은 우리가 실무에 가서 뭐 기하공차를 선정한다, 뭘 한다 그러면은 가공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공차를 정하는 방식들이 있어.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데 그 판단하는 방식 자체가 제 영상에서 기하공차 쪽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복잡하죠. 어렵죠.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뭐 이게 이제 치수가 뭐 이 치수를 고려할 수도 있고 이 치수를 고려할 수 있으면은 그 중에 큰 치수를 기준으로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올 거야. 그걸 다 학생들이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그걸 이해시키는 데까지 뭐가 걸려?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외워.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 하고 있는 짓이 이 짓거리야. 내가 이걸 짓거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이 짓거리는 어디에서만 통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에서만 통해. 그럼 이 짓거리를 배운 애들은 실무에 오면 필요 없어. 나가. 실무에서 필요한 거는 제대로 된 원리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그 값을 정할 수 있는 설계자가 필요한 거지. 이거는 앞으로 이거야 라고 그렇게 외워버린 새끼는 필요가 없지. 필요가 없잖아. 걔를 어디다 써먹는데. 상황이 바뀌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요새 실무에서 신입사원 받았을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원에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강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요새 신입사원 중에 그 얘기를 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이 상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제가 전에 들은 얘기로는 그래? 그러면 가서 그 학원 강사하고 같이 일을 하지 왜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일을 하니? 걔한테 가서 일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너는 너는 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안 배운 상태로 지금 여기 들어온 거고 너는 네가 자격증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뽑았는데 이건 사기다. 회사가 직원한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이건 네가 우리한테 네 경력에 대한 내용을 네 스펙에 대한 내용을 사기를 친 거다.
우린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그 강사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대. 그래서 그 회사도 지금은 더 이상 신입사원을 아직까지, 이 세대 교체를 하려면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만날 때마다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늙어 죽으면 회사 접지 뭐. 그 마인드로 운영하고 계시대요. 뭐 누구 물려주겠다, 이 회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있는 직원들 일할 때까지 하고 다 은퇴하고 나 늙어 죽으면 그때 이 회사 접지 뭐. 더 이상 명맥을 이어나갈 생각 없다. 나 살아 있을 때까지만 명맥을 유지하면 된다. 그런 마인드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마인드가 먹게 지금 회사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먹을 수밖에 없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지금 강사님들이 교육하는 게 엉터리다. 그런 게 가장 커요. 도저히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 걔를 데리고 와서 일을 할 수 없다. 그게 크다. 그러면은 만약에 상황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강사님들은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강사님들의 영향력은 점점 지금도 별로 안 좋잖아요. 점점 더 줄어들어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지금 기술 교육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원들은 문을 닫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 자체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게 하려면 제대로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나온 학생들을 신뢰하고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학원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갑자기 또 3,000% 빠졌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심선하고 가상선까지 전부 다 표현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기 펴겠죠. 치수기 펴긴 설정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뒤치고 엔터 하고요. 자, ISO-20을 선택하고 재지정하시면 안 되고 수정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는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저기서 이제 선탭 절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 및 화살표에서 화살표 크기 이제 1급 같은 경우 제가 실제 시험 템플릿을 아직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화살표 크기가 2.2로 돼 있는지 2.5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에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2.2로 돼 있지 않을까. 화살표 크기가 실제 시험 템플릿은 네, 어쨌든 이걸 2.5로 바꾸는 건 감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왜냐면 2.5는 ISO 표준이기 때문에 감점은 아니고 2.2 웬만하면 그대로 쓰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템플릿의 화살표 크기를 그대로 쓰시고, 이게 시험 문제 그 앞에 써 있어요.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닌 그 치수 설정들은 바꾸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냥 기본을 그대로 쓴다라는 내용이 거의 적혀 있어요. 시험 문제. 근데 막 멋대로 막 여기다 3을 입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서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4를 입력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감점입니다. 절대 바꾸지 마시고 중심 표식은 반드시 없음으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심 표식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문자에서 이 문자 스타일. 여긴 아까 바꿨으니까 바꿀 필요 없겠죠? 이거는 CAT 1급에서는 먼저 들어가니까 스타일은. 대신에 이제 문자 색상은 바꿔야겠죠. 색상은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고. 문자 높이 바꾸시는 분들 자꾸 이것도 제가 몇 번을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바꾸지 마세요. 2.5가 표준이고요. 저 건들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험. 그래서 뭐 얘를 국가자격시험 기준으로 3.5를 넣는다든가 어떤 분은 4를 넣는다든가 어떤 분은 5를 넣는다든가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자 정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상관이 없죠. 왜냐면 반지름 치수가 원에 바깥쪽에 기입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놓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건드리지 마시고. 맞춤에서 이제 요거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원래 이게 지금 설정이 최대로 맞춤으로 돼 있잖아요. 최대로 맞춤으로 돼 있으면
얘가 여기서 딱 끝나야 돼. 여기 치수선이 없어요. 최대 맞춤이에요. 예. 근데 지금 끝까지 와 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얘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얘 아니고 요 밑에 있는 요것 중에 아무거나 뭘 선택하셔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상관없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화살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축적 사용은 여기 축적값 1대2죠. 그러면 그 역수인 2를 입력을 하면 되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차 단위, 여기서 이제 요거, 소수점 8자리까지. 소수점 8자리까지. 이거 제가 이제 CAT 2급 설명할 때 이거 설명한다 그러고 설명을 안 했어요. 빼놓고. 요렇게, 이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자기는 이제 요렇게 안 했는데, 감점이라고 했는데, 요렇게 안 하고 그분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00으로 한 거예요. 00으로 하고 후행 체크를 했대요. 근데 00으로 하고 후행 체크를 하면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소수점 뒤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후행이라는 게 기능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00으로 있으면 얘는 체크 안 했대. 근데 이게 감점이냐? 감점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설정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요 1차 단위에서의 하는 설정은 감점과는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확인. 그때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는 게 뭐냐면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각도든 거리든 마찬가지인데 요거 하나 제가 복사할게요. 요거 하나 복사를 해서 여기서 제가 여기 있는 요거를 무브 실수로 이렇게 해서 0.00000001 해서 엔터. 0.0001mm가 이렇게 뒤로 밀린 거죠. 확대를 해보면. 예, 이렇게 이제 확대하면 이제서야 이제 엄청나게 확대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 소수점 8개짜리에서 밀린 거거든요. 1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가 블럭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딱 겹쳐버리면 거의 티도 안 나. 그렇죠. 여기가 0.0001이니까는 티가 날려면은 이거를 얼마나 확대를 해야지 티가 나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 확대하니까 이제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치수를 기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입했어요. 일단 치수 도면층은 무시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왔어요? 109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치수 자체는 감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감점이 안 되느냐? 아니죠. 얘가 위치가 틀렸다고 감점이 됩니다. 이 상황이 되게 CAT 2급에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CAT 2급의 이제 민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분명히 시험 때 치수를 기입할 때 치수 값이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다. 근데 도대체 왜 why 위치 틀림이냐. 그러니까 그 학생의 말은 맞아요. 왜 내가 어디까지 맞는 거냐면 내가 분명히 치수 기입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왔다는 맞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학생은 109가 제대로 나왔네라고 내가 인지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됐으니까 저게 위치 틀림을 치수가 올바르게 표현을 못 해줘서 내가 오해를 한 거니 나는 틀린 건데 틀린 거를 내가 못 찾은 거니 이거는 뭐다. 그 학생 주장은 캐드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감점하지 마라. 하지 마. 땅.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뭐예요? 내가 치수 설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수점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쵸? 이건 원인이 뭐예요? 소수점을 내가 죽인 게 원인이잖아. 내가 설정을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야? 아니야. 이 위치 틀림을 네가 눈치 못 챈 건 네 잘못이야. 왜 이게 캐드 잘못이야? 네가 소수점 표현하지 말래매. 말래서 표현 안 했어.
그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너잖아.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소수점 0.00001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 어떤 식이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까 한 게 1차 단위가 00이잖아요. 00이니까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게 19예요. 19. 근데 얘를 0.0001도 아니야. 0.01도 아니고 19니까 반올림에서 19가 되려면 0.03도를 더 돌립시다. 0.03 0.4도를 더 돌려도 되는구나. 0.04도 아니다. 0.4도를 더 돌려도 되는구나. 0.4도를 돌려가지고 0.4도가 이렇게 돌아갔어. 얘가.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DAL 엔터 원점 찍고 이쪽으로 0.01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각을 딱 찍는단 말이에요. 몇 도 나와요? 19도 나와요. 왜? 내가 소수점을 표현하지 말래매. 그럼 어떻게 해? 반올림을 해. 그럼 지금 19.4도인데 실제는 19.4도야. 근데 치수 기입할 때는 어떻게 나와? 19도가 나와. 그러면 지금 여기 19도가 나오는 게 캐드의 버그야? 캐드의 버그냐고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나는 분명히 19를 봤다. 근데 나는 치수가 맞는 걸 확인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건 뭐냐? 캐드의 버그 때문에 내가 19로 잘못 오인한 거다. 이게 버그냐고. 버그냐고. 네가 소수점 쓰지 말래매. 이거 누가 했어? 네가 했어. 네가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근데 왜 캐드 탓해? 저 그거 잘 몰랐어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래, 그거 몰랐어. 그럼 누구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돼? 당신을 가르친 강사님한테 뭐라고 해? 왜 캐드하고 자격시험 기관에다 뭐라고 하냐고. 이거 이렇게 끊을 줄 몰라요. 자기가 모른대. 그래 놓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자격 시험 기관에서 증빙하세요. 증빙해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자격 시험 운영 기관한테 지금 자기한테 수업해 달라는 얘기잖아. 네가 학원 가서 배우라고. 모르면 왜 그걸 자격 시험 기관한테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라고 왜 얘기하는데 자격 시험 기관은 네가 그걸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만 평가하는 데지 너한테 수업을 해주는 데가 아니야. 네가 언제 시험 운영하는 기관에다 수업료 낸 적 있어? 강의료 한 번이라도 낸 적 있냐고. 없으면서 왜 물어보는데 왜? 네 시험 봐주니까 너건 우리가 요구하는 뭐든지 다 들어줘야 된다야? 갑질도 그런 개 같은 갑질이 없어. 자, 자격시험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증빙하고 싶으면 본인 가르치는 강사님한테 가서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제 유튜브에다 물어보던가. 그거는 교육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왜 자격시험을 운영하는 운영기관한테 확인해주세요. 증빙해주세요. 그거 왜 따지는데. 자격시험 운영기관은 네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데예요. 자, 이런 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걸 소수점 8자리까지 안 하는 거는 감점 내용이 아니에요. 단 그로 인해서 내가 값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틀린 부분을 찾지 못했다라는 건 내 잘못이다. 그건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번에 치수 기입이 되게 오래 사설이 길어가지고 그러네요. 자, 다시 D 수정 갈게요. 그래서 다 수정을 했고 이제 요 1차 단위에서 저는 이걸 8자리까지 놓고 얘도 8자리까지 놓고 후에
확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걸 저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 선택사항이에요. 꼭 소수 8치까지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시험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 기입하면 되겠죠. 치수 설정 끝났으니까. 여기서 치수로 변경을 하고요. 자, 치수 기입. 자, 여기서는 이제 DRA. 여기서도 지금, 이 영상 짧게 하고 싶은데 짧게 안 되네. 자, 여기 찍고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 계세요? 뭐 문제예요? 치수 보조선. 자, 여기 찍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가 문제예요? 치수 보조선. 감점입니다. 치수를 여기다 붙일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DRA. 자,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반지름 치수랑 지름 치수 기입할 때 이런 분들 계세요. 꼭 저렇게 가 있어. 왜 그러느냐? DRA 하고 얘를 찍었잖아요. 여기서 마우스를 이 선에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지 않고 붙인 상태에서 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부분 중간점 지금 켜져 있는데 중간점 끄고 하잖아요. 대부분 강사님들 끄라 그래서 OS 중간점 끄잖아요. 끄면 어떻게 되냐면 딱 찍고 여기서 안 번하잖아요. 탕 클릭. 나 여기서 클릭했는데 일로 가서 붙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학생도 어떻게 하냐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거 딱 지워요. 지우고 다시 DRA 해가지고 딱 찍고 딱 클릭. 또 일로 가네? 이거 수어 없나 보다. 방법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포기해요. 그리고 이러고 해요. 그런데 얘를 감점을 하면 아니 이거는 캐드가 저쪽으로 안 간다고. 이거 캐드 잘못이라고. 저는 강사할 때 수도 없이 겪은 거예요. 그니까 제발. 그래서 딱 DRA 해가지고 딱 클릭하고 딱 내려놓을 때 이렇게 이 상태면 여기 기어뜬 거는 왜 무시하는데 안 보는데 왜 무시하냐고. 그러니까 캐드 잘못이다. 이 캐드가 이렇게 안 된다. 결국 뭐야? 네가 이거를 모르는 거잖아. 캐드라는 시스템 자체를 네가 이해를 못한 거잖아. 네가 캐드를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점을 한 거라고. 저게 끝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 오스냅 때문에 좀 이두저도 못했구나라는 걸 채점하는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결국 뭐예요? 얘는 컨트롤할 줄 모르네. 그러니까 감점 때려야겠네. 마치 부당한 것처럼 자기가 뭘 모르는 거는 다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네가 뭘 모르는 거야. 좀 똑바로 공부해. 왜 자기 잘못을 다 남한테 덮어 씌우니? 아니면 이걸 제대로 안 알려준 강사님을 탓하든가. 이 상태면은 당연히 절로 가지. 그러니까 이건 감점이야, 얘는. 치수 있잖아요. 있는 거하고 별개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OS. 전 다시 살릴게요, 이거. 전 중간점 있는 게 편해요. DRA 해가지고 땅 찍고 이렇게 해서 이게 없는 데서 각도를 이렇게 조정해주면 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충분히 가능하잖아. 가능한데 왜 안 된다 그래? 안 된다라는 건 뭐야? 모르잖아. 이게 안 됐으면 시험 문제는 이 사람 어떻게 만들었냐고, 이거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하는지 나는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인지를 해야 돼? 내가 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감점 당해야지. 뭐 시험 때 내가 모르는 걸 발견했어. 어떡할 건데? 감점 당해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감점이 나왔을 때 불만이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이제 S가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앞에다가 대문자 S, 소문자 붙이시면 안 돼. 대문자 S를 붙여주셔야 한다. 그렇죠? SR9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DLR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치수선 간격에 대해서는 제가 뭐 CAT 2급에서 이미 부르트도록 얘기했으니까 굳이 여기서까지 얘기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서도 이렇게 얘랑 맞춰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DAL, 여긴 DAL로 해도 돼요. 이제 플래시아웃으로 바꾼 거니까 PER, 퍼펜디큘러,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이에 이렇게, 여기 양쪽에 치수 보조선은 어떻게 해요? 없애줘야죠. 자,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여기서 치수 보조선 1, 2를 전부 끄기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럼 양쪽에 치수 보조선이 없고, 그다음에 각도 DAN, 자, 찍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탁 내려놔요. 이렇게 딱 내려놓고 끝. 감점. 왜냐? 치수 문자를 치수선이 지나갔다. 자, 여기서는 자, 얘를 잡고 옮겨주시면 돼요. 이때는 직교 끄시는 게 좋아요. 직교 끄고 옆으로 간섭 안 되게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똑같이 옮겨주셔야 돼요. 얘도 옮겨져 있잖아. 물론 이제 요 가운데 놓고 요 뒤에 치수선을 가리는 방식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이 문제가 지금 그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그 방식을 했다고, 내가 그 방식을 알아서 그 방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감점이에요. 이 시험에서 요구한 건 그게 아니라 문자 위치를 옮겨라 해요.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문자 위치 옮겨, 간섭 나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기술기입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DAN 여기 요거 이렇게 해서 30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여기는 엔터 한번 더 쳐서 정점 지점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직교 딱 켜가지고 이쪽 방향으로는 0.01 정도 보내주면 되고, 방향성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요 끝을 딱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적정한 위치, 얘는 한 요 정도 빼줘야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겠네요. 그래놓고 여기 치수 보조선 안 보여야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했으니까 여기 두 번째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컨트롤 1번. 반시계 방향으로 또 두 번째니까 저기가 두 번째를 끄면, 그쵸? 저쪽이 여기까지죠. 이쪽이 까진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DAL. 그래서 여기 요 끝점에서 PER.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끝점에다 딱 맞춰서 놓으면은 이렇게 딱. 요러면 깔끔하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제 요거를 내가 위치를 살짝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다시 기입할게요. 같은 점이 돼가지고, 그래서 PE. 이렇게 했는데 요거 맞추는 법을 몰라가지고, 딱 맞춰서 놓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요렇게 됐다. 이렇게 났다. 이건 감점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KBC에서 얘기했어요. 저 가지고 감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저는 제가 이제 뭐든지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 감점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겠지만 KPC는 항상 여러분들이 합격을 기원합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만 KPC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불합격해가지고 시험을 여러 번 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돈을 벌겠다고 하는 생각은 없고,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해가지고 옆에서도 봤을 때 저 자격 시험 쉬운데 그냥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해요.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을 떨궈가지고, 떨군 사람이 나 이 자격증 꼭 따야 돼 다시 한번 그렇게 돈 벌 생각은 전혀 없어요. KPC는 그냥 옆에 애가 딱 합격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멍청한 애인데 제가 합격할 정도의 자격이면 나도 딸 수 있잖아 해가지고 그래서 도전하는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합격률이 아주 높게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KPC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도 이제 치수 보조선 이렇게 살짝 겹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겹쳐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MA 속성복사로 양쪽 다 꺼진 거니까 얘를 이렇게 딱 붙여주면, 속성복사를 적용해주면 사라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LI.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띄워주면 되겠죠. 하부에 이거 들어가기 좀 좁다. 조정해주면 되죠 뭐. 자, 여기도 이렇게 비슷한 정도 이렇게 띄워주면 된다. 됐다. 그러면 앞뒤 거리는 괜찮은 것 같고 높이에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하네요. 자, 얘는 좀 더 올려줄 수도 있어요. 공간적으로 충분히 위쪽이 넓기 때문에 직교 키고 위쪽으로 이 정도 남겨서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쪽 보니까는 여기 하부 공간이 여기는 얘 없이 보면은 이제 충분히 넓은데 우리가 볼 때도 이제 얘랑 같은 높이에 놓는 게 낫지. 여기는 여기 공간 안 된다고 여기 밑으로 우겨놓고 얘는 이제 실제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몇 번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얘는 이제 여기 공간 충분하니까 이렇게 놓아요. 그쵸?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카피해가지고 얘를 복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공간이 안 되잖아요.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게를 꺼가지고 요 밑에다 이렇게 우겨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요. 이렇게 놔요. 뭐가 문제냐? 이렇게 놓으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문제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놓으면 뭐가 문제처럼 보여요. 이게 정렬이 안 됐잖아요. 같은 요소인데 정렬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도면이 깔끔하게 보이냐 이거예요. 지저분해 보인다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니야. 들어는 가는데 뭐야? 누가 봐도 공간이 부족해 보이지. 좁은 곳에다가 억지로 밀어서 넣는 느낌이 나잖아. 그러면 이 도면을 보시는 분들도 되게 저기 불안정스러워 보이고 불안해 보여요. 자, 그게 이제 기능적으로 중요한 거냐 안 중요한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도면이란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항상 깔끔하고 누가 봐도 안정감 있게 작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도면을 잘못 보는 일이 없어요. 실제 실무 해보시면 여러분들 느껴요.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도면 그리는 습관 자체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깔끔하게 그린다.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그려야 돼. 그런 태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도면 그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직업훈련교사,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식, 기술, 마지막 태도예요. 이 도면을 깔끔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겠다는 생각 자체는 태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기술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지 않는 학생들은 반드시 지적을 하고 혼을 내서 생각을 뜯어 고치던가 아니면 이 바닥에서 내보내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직교 키고 아래쪽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준다. 자, 그러면 이제 치수 기입 누락된 거 없나 잘 확인하시면 되겠죠. 누락된 거 없고 치수 다 잘 기입됐으면 이제 얘는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워주셔야 돼요. 자, Z 엔터, A 엔터, 줌올. 자, 치수 다 기입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뷰 타이틀, 인서트, I 엔터. 자, 타이틀이라는 거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부에 살짝 여유를 두고 정도 이대로 놓겠죠. 전체적으로 밸런싱을 맞춰서 이렇게 놓는 게 낫나? 이 정도 예, 놓을게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도면층을 0도면층으로 그쵸? 보내줘야 돼. 반드시 꼭 0도면층으로 보내줘야 되고 문자는 여기 있는 복사해 보내죠. 카피 수험번호 이렇게 해서 직접 끄고 얘는 이제 요 위쪽만 있으면 되죠. CAT 2급하고 달라서 아래쪽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문자 높이가 안 맞죠. 컨트롤 1번 특성창 띄우고 얘 선택하고 문자 높이가 여기가 8이죠. 이렇게 키워준다. 자,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해서 점 면도. 자, 그 다음에 카피. 자, 상태에서 여기 찍고 F8 직교 켜서 수직하게 직교 켜서 이렇게 올라와야지. 쟤는 저렇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놓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뭐 문서라든가 서류라든가 뭔가를 만들 때 정리를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지. 아, 난 귀찮아? 대충 할게. 결국 그거를 이제 대충 했다. 내용은 다 있잖아. 근데 그게 좀 줄이 안 맞고 그렇잖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야, 나 귀찮잖아. 야, 귀찮은데 왜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태클이냐. 이거잖아. 결국 뭐예요? 지금 일하는 태도 자체가 안 좋은 거잖아. 왜 그 귀찮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가 그걸 귀찮아서 대충 해서 도면이 지저분했기 때문에 작업자가 도면 보기가 힘들어졌고 힘들어가지고 짜증나다 보니까 도면에 분량을 냈어. 도면을 제대로 못 봐서 분량을 냈어. 그건 네 책임이다. 자, 그리고 뚱. 여기도 이제 이렇게 수평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내주니까 그쵸? 수평 딱 맞춰가지고 그냥 딱 보내도 딱 맞게 그쵸?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해줘요? 탕탕. 여기는 평면 다 평자만 바꿔도 되는데 예, 무식하게 다 썼네요. 여기 앞에 정자만 우측 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뷰 타이틀을 다 놨으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 뭐죠? 요거는 문자 도면층 맞죠? 이거는 영문 도면층 맞고. 자,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거 LTS 선정형 축척. 기본적으로 이제 CAT 1급 같은 게 제가 0.5가 기본 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심선 여기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맞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맞네. 여기도 4개겠죠. 4개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근데 2개네요. 여기 3개인데 안 맞네. 여기는 좀 2개 나왔는데 안 나왔네. 여기도 좀 2개 나왔는데 안 나왔네. 그쵸? 여기는 좀 2개짜리가 3개. 그쵸? 여기는 2개. 조금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엔터 치고 0.45 가볼까요? 45? 0.45 갔더니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 넷 맞고 저기서 얘가 하나 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고 자, 약간 더 줄여볼까요? 0.43 44 44로 해결 안 되네요. 43 이거 43이래. 0.43 자, 그러면 3개 여기 여전히 안 들어왔고 2개 안 되네요. 여기 4개 아직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이러면은 안 바뀐다는 얘기죠. 예, 요거는 이제 안 바뀌는 거예요. 원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0. 그럼 바꿀 의미가 없으니까 5로 다시 돌아갈게요. 어떻게 해도 안 바뀌어. 어떻게 해도 안 바뀌고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둘 셋 여기 맞고 지금 안 맞는 게 누구냐면 LTS 0.5로 갈게요. 0.5로 0.5로 갔을 때 안 맞는 게 얘 안 맞고 얘 안 맞고 얘 안 맞고 얘 안 맞고 이렇게 4개인데 그러면 줄여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0.45 얘 맞고 얘 맞고 얘 맞고 얘 맞고 45 정도면 얘도 맞고 0.45 정도까지는 줄여가지고 얘 맞추고 얘 맞추고 얘 맞추고 얘 맞추고 여기까지만 해주고 나머지 안 맞는 게 이제 얘하고 얘 그렇죠. 요 2개죠. 2개가 안 맞으면 저 2개만 개별 축척을 건드려 줄 거예요. 솔직히 이제 요거는 실무화가 안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CAT 2급 운영하시는 분하고도 만났을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안 맞아요. 그분도 인정을 해요. 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한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운영되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안 하면 이 개별 축척을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이 있다.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0.8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 2, 3가 됐죠. 자, 여기도 하나 표현됐죠.
요렇게. 요렇게까지.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한 장의 도면, 요 한 장의 도면 안에 선 종류 축척을 다르게 주지 않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 다르게 주는 것 자체가 정확히 말하면 제도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선 종류 요 간격 떨어지는 거나 중간에 요 단세선이 표현되는, 그러니까 요걸 이제 1점 단세선, 2점 단세선이라고 하는데, 저게 표현되지 못할 정도로 실제로 얘는 가상선인데 표현 못했잖아요. 왜냐면 저거 표현하려면 너무 작게 가야 돼요. 선적 추측을. 얘도 표현이 불가능한 거 아니고 이거 선택해서 해주면 0.2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0.2까지도 아니다. 0.4, 0.4, 0.4는 안 되네. 0.3, 0.3까지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해주는데 그러면 얘 출력하면 이게 나오느냐?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선에 굵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빈 공간이 굵기에 먹혀요. 그러니까 LT 스케일을 무조건 작게 줄인다고 해서 그게 다 원래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요거 단선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요 간격이 너무 좁아서 선 굵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도법에도 그래요. 원래 요 선 종류가 표현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선은 그냥 가는 실선으로만 표현하고 이렇게 선의 굵기만 맞추고 원래 저 단세선을 표현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제도법상에. 그래서 원래 하나의 도면 안에서 저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사용 방법. 솔직히 말하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단지 CAT 2급에서는 이 개별 축척을 쓸 줄 아느냐라는 건데,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걸 개별 축척으로 주는 학생이 있다. 걔도 감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그거를 감점했을 때 나오는 민원을 자기네들이 대응하기 너무 힘들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도 자기들도 안다. 원래 걔를 감점해야 되는 것도 안다. 다 아는데 그걸 감점하는 순간 억지를 부리는. 그러니까 KPC가 문제가 뭐냐면 민원이라는 걸 받는 것 자체가 자꾸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민원이 생기면 안 된다. 아니 누가 봐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억지인데 그 억지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자꾸 펼치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산으로 가는 거야. 액션. 그건 좀 잘못됐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걸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해줄 거 다 해줬죠? 그래서 요번에는 좀 사설이 길어서 이제 도면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저장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했는데,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이게 저장하고, 컨트롤 S,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제출하셔야 돼요. 저장하는 거 빼먹지 말고, 요거 얘기한다는데.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